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습니다. 하지만 건강의 진짜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에 있습니다. 보약이라고 믿었던 음식도 잘못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쌓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산물을 드실 때는 내장은 과감히 제거하고 깨끗한 부위만 먹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 용인시 양지읍의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꼬박 40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는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건강식품이 좋다고 약선 요리가 몸에 이롭다고 평생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얼마 전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계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텃밭 옆집에 사는 이웃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분이 드시던 음식이 뭔지 알고 나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보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저처럼 국물 요리에 듬뿍 넣어 자주 드시던 그 해산물. 사실은 유럽에서 거의 먹지 않는 식재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이 음식이 아예 섭취를 꺼리거나 사료용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바다의 보물, 천연 보양식, 정력 음식, 이런 이름으로 오히려 더 귀하게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찌개에 넣고 탕에 끓이고 가족들 밥상에 자주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혈관 속에 독소가 쌓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저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그냥 무서운 소리가 아닙니다.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한방건강학에서 배운 내용과 맞춰보니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그 음식이 사실은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방건강학과를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다. 그때는 막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물 이야기를 파고들다 보니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유럽과 서구권에서 일부 해산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중금속 축적입니다. 바닷속에는 플랑크톤을 걸러먹으며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물속에 떠다니는 것들을 그대로 몸속으로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영양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카드뮴이 있습니다. 납 같은 중금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생물의 몸속에 그대로 농축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농축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희석되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해산물을 섭취 제한 식품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냥 권고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섭취를 제한한다는 건 그만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실을 접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 어머니도 주변 어른들도 심지어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한 제 주변 동료들도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맛있다, 몸에 좋다, 싸다. 그 말들만 들어왔죠. 한방건강학 공부를 하면서 독소와 해독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만 설마 이렇게 일상적인 음식에 이런 위험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해산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특정 생물이 가진 특성, 독소를 축적하는 그 구조입니다. 그걸 모르고 보약이라 믿으며 자주 많이 먹어온 것.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3장. 한국에서는 왜 보양식이 되었을까? 한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유독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건 몸에 좋다. 기운을 북돋운다. 정력에 좋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따랐습니다. 특히 식품회사에 오래 있다 보니 식재료를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눈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잉 섭취입니다. 맛도 있고 몸에 좋다고 하니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찌개에 넣고 탕에 넣고 국물 내는 데 쓰고 많은 양을 자주 먹다 보면 몸속에 독소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은 약이 되고 많으면 독이 된다.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아예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다 특유의 영양성분, 미네랄, 타우린 같은 성분들은 분명 몸에 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독소가 함께 들어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독소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몸 전체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웃분이 입원하셨을 때 저는 그분 드시던 걸 쭉 떠올렸습니다. 이 해산물이 들어간 찌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맛있다고 하셨고 몸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찌개를 얻어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국물이 진하고 맛있었거든요. 그 진한 맛이 어쩌면 독소가 농축됐다는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음식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니 계속 드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독소는 티가 나지 않게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천천히 쌓인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식품회사 경력도 있고 나름 신경 써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서운 사실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의 배출 기능도 줄어듭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해독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절반. 그 말이 제 머릿속에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젊을 때 100을 처리하던 몸이 이제는 50도 겨우 처리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상태에서 중금속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출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쌓입니다. 혈관에, 장기에, 뼈에.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신경계 이상, 뼈 건강 악화. 저는 원광 디지털 때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배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주변 어르신들에게서 보이는 증상들이 바로 이것들이었으니까요. 가끔 이름이 잘 기억 안 난다. 손이 가끔 저리다. 무릎이 자꾸 아프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냥 나이 탓일까요? 음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소들이 쌓이는 방식, 그리고 그게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리 능력이 떨어진 몸에 독소를 계속 넣는 건 가득 찬 그릇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넘칠지 모르는 거죠. 저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으면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독이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중금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꽤 충격이었습니다. 일부 해조류와 어패류에는 비소 성분이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소. 독극물로 알려진 바로 그 성분입니다. 물론 미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구권에서는 이 성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식품 기준치도 우리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음식들의 섭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비소가 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게 되면 몸에서는 여러 신호가 나타납니다.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거칠어집니다. 몸이 자주 붓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목록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해당이 됐거든요. 피로는 나이 탓이라 했고, 가끔 붓는 건 짜게 먹어서라 했고, 피부는 나이 들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이 해독 과부하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중요하게 봅니다. 작은 증상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빠른 경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피로, 부종, 피부 이상.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드시는 음식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해산물을 자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몸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한 번 먹는 양과 빈도를 줄여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게 답을 주는 겁니다. 한방건강학 수업 중에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 이 해산물 이야기에서 딱 맞아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산물의 내장입니다. 독소는 온몸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내장에 집중되어 축적됩니다. 특히 미더덕, 대형 조개, 일부 어패류 같은 경우 내장에 중금속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리고 제 주변 분들도 진한 국물 맛을 좋아해서 내장 부분을 일부러 다 넣어 끓이거든요. 국물이 더 진해진다고, 더 감칠맛이 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독소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해산물이 물속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때 그 걸러진 독소들이 어딘가에 저장될 것 아닙니까? 간이나 내장에 모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조개탕을 끓이실 때마다 내장까지 다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속이 진짜야. 버리면 아깝지.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깝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독소가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의 상태, 채취된 지역,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장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독소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버려야 할 부분을 오히려 더 넣어가면서 드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해산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섭취 방법입니다. 40년간 식품회사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내장은 제거하고 드십시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진한 국물의 원천이 독소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 용기 있게 버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조리 전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십시오. 그냥 한 번 헹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오래 물에 담그고 씻어내는 겁니다. 표면에 붙어있는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이것만큼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살코기 위주로 드십시오. 영양소는 살 부분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내장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는 식재료도 있습니다. 마늘, 양파, 미역. 이 세 가지는 중금속 흡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원광 디지털 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품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늘의 황성분, 미역의 알긴산이 독소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미 텃밭에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가끔 시장에서 미역도 사옵니다. 앞으로는 이 해산물을 먹게 될 때 꼭 이것들을 함께 챙기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약이라 믿었던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내장 부분이 위험하다. 60대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굳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오랫동안 몸속에 쌓아온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상식. 그걸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게 65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내장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